경제를 예측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어디에 투자했을 때 가장 확률 높은 투자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투자를 할 곳, 해도 되는 곳, 하면 안 되는 곳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인플레를 봤더니 가장 큰 우려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인플레 우려냐면 무한 인플레. 탄소 배출도 보면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인간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스스로 발생하면서 지구 온도를 계속 덥게 만들 겁니다. 컨트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플레도 이제 뭐 임금, 부동산, 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인플레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무한 인플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력이 되면서 서로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 악순환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굉장히 투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했지만 유동성, M2 통화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동성을 막 엄청나게 때려 벗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발 경제가 살아나라고 하면서 막 돈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경제는 안 살아나고, 한동안 경제는 안 살아나고 부동산이랑 주식만 가격이 막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가 올랐어요? 원자재까지 올랐죠. 자, 그럼 원자재, 주식, 부동산이 다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올랐죠. 우선은 주식이 물가를 올리진 않았고 부동산이 물가를 올리진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원자재가 물가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물가가 임금을 올릴 거고, 임금이 다시 또 부동산을 올리고, 부동산은 원래 좀 물가 오르는 속도가 한 박자 늦어요. 이제 그동안 올랐던 부동산들이 내년부터 이제 물가 인상 압박을 막 할 겁니다. 그럼 서로 자전을 막 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21년 물가 상승 상위 품목을 봤더니요,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렌터카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43%. 뭐 중고차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대비 저점 대비 올랐던 것들인 거고, 실제로 많이 오른 것들 보면은 TV라던가 가구, 뭐 이제 가전제품, 전기, 뭐 레스토랑 가격, 임대료,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없는 것들 중에서도 오른 것들을 보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늦게 나오니까 이제 쇼티지가 나서 그런 거고, 렌터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가 기저효과가 나온 거고,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같이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버릴 거는 버린다 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생필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물가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나 알아보면은 이제 원자재 성격을 가진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10년 내에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막 77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잠깐 잡히긴 했는데 우리 올 3월 달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봤었고, 구리 같은 경우도 올 3월 달에 최고치를 찍고 조금 떨어졌지만 뭐 아직 하락세라 볼 수도 없어요. 잠깐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80달러가 넘었죠. 올 초에만 해도 이제 한 40 몇 달러였는데 벌써 더블 가까이 올랐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물가를 제가 설명할 건데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가계, 우리 가정이나 개인들로 봤을 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축이 감소합니다.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할까요?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감소해요. 그러면 저축도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럼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국가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것이다. 지갑을 닫으니까 돈을 안 쓸 거고 조만간 기업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월급이 늘면요, 상관이 없어요. 월급이 늘면은 저축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가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계 물가를 잡는 방법은 뭐냐면 월급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다. 애초에 물가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그러면 월급을 늘려줘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해결책이 존재한다 라 보시면 되고요. 물가를 기업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이 그대로일 경우에 재료비가 올라가면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할 거고,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늘어난 재료비보다 판매 가격을 더 올리면 됩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뭐 음식을 파는데 재료비가 500원이 올랐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이제 음식값을 1,500원 이상에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손해고, 이걸 하면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내가 재료비가 500원 오르면 고객들한테 500원, 1000원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다 떨어진다, 뭐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내가 선별적으로 잘 고르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임금으로 가볼게요. 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월급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막 머리띠 두르잖아요. 못 살겠다, 월급 올려달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도 이러죠. 야, 지금 물가가 올라서 우리도 힘들어, 이랬던 거잖아요. 노동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나 일 안 한다, 월급 안 올려주면 일 안 해. 아, 어차피 코로나기도 하고 쉬어야겠다, 월급 올려주지 않는 한 안 나가야지, 이랬는데 기업들이 이럽니다. 아이, 왜 이래, 보조금 끝났잖아, 일하러 나와야지. 아이, 너 코로나 보조금도 없는데 자꾸 그래, 저 일하러 와야지,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예요? 아, 일 안 해. 노동 가치가 사라졌어. 과거랑 달라. 왜? 코인하고 주식하면 돈 더 버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일하러 나가냐, 월급 안 올려주면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 의지도 없고 과거와 다르게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은 근로자들을 월급을 더 주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돈을 더 준다라고 해도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민자층이라던가 뭐 이런 고용 이런 데 쪽에서 많이 들어와줘야지만 임금에서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막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임금도 조만간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용시장에서 임금 부담을 주면서 어쨌든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는 거고, 결국은 물가 인플레, 임금 인플레 두 개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기업이 그럼 물가를 또 인상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럼 임금이 또 올라가고, 둘이서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막 인플레이션을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10월달 이야기인데,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임금 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내년부터 이제 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임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가 이제 미국의 제조업 임금이랑 임금 성장률을 봤더니 4월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뭐 미국 제조업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도 임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키는 부동산이에요. 가계 부동산인데, 이제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상가 가격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면 상가 임대료가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저는 오를 것이라 봐요. 왜? 코로나 때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샀다라는 거죠. 오른 가격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거래 가격이 체결됐잖아요. 그럼 비싼 가격에 산 사람은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럼 본인이 이제 금리 인상도 되겠다, 대출 이자만큼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린다라는 거죠. 지금같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은 그럴 수 없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월세 인상을 시도를 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뉴스에 나오죠. 내년부터는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뭐 좀 돈 좀 벌려고 했더니 뭐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힘들다, 뭐 이런 뉴스들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주택가격 상승들,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료까지 더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계속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나 뉴스들을 보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보면은 코로나 종료 후에 보복 소비가 벌어질 거고, 상가가 활성화될 거고, 임대료가 증가할 것이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결국 비용으로 전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풍차가 돌겠죠. 물가, 임금, 임금이 부동산, 부동산이 이제 다시 물가로 치솟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가를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부동산발 물가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될 겁니다.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도 다시 둔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 무한 인플레 풍차가 도는 걸 막는 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타이밍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금리를 대신에 과하게 올리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금리를 과하게 올리면 경기 불씨가 꺼질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경기가 꺼지지 않을 정도로 금리를 야금
야금 올려야 된다. 고기를 구울 때 불 온도를 빠르게 올리면 겉에만 타버리고 속이 안 익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안 돼요. 천천히 야금야금 약한 불로 구워야지만 고기가 겉에가 타지 않고 속까지 잘 익어요. 숯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숯불처럼 해야 된다. 그래야 주식 투자자라든가 뭐 여러모로 가게든가 기업이든 여러 곳들이 경기 호황기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경기 호황기를 짧고 굵게 누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늘더라도 길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낙수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금리를 좀 빨리 안 올렸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올렸고 11월 달에 이제 올릴 예정인데 2번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나라 글로벌 눈치를 보면서 좀 밸런스 맞춰가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금리를 뭐 안 올리고 내후년에 올린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한꺼번에 빠바박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금리를 한 번에 빠르게 올리는 거는 투자자로서는 최악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 그러면은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풍차가 온다, 무한 풍차가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가 인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주변에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도 이제 팍팍해질 건데 투자자로서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